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3월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문제풀이입니다. 제 시간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지는 못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자동차 ABC의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요. B는 속력이 변하면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한대요. 자, 그러면 A는 일정한 속력이래요. 등속력이죠? 그러면서 직선 경로로 간대요. 방향 안 바뀌죠? 그러면 등속도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요, 속력은 변한대요. 그러면 등속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직선 경로로 간대요. 직선 운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등속도 운동은 아니죠. 속력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C는 일정한 속력으로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해요. 네,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력은 맞아요. 대신에 곡선 경로니까 방향이 변하죠. 그러니까 등속도는 안 돼요.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만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A만 해당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 예입니다. 가를 보시면 우라늄 92, 235. 자, 2번이에요. 우라늄 92, 235짜리. 요거가 기억이 돼 있고요. 만나서 뭐로 됐냐면 바륨 56, 141. 56, 141. 그 다음에 크립톤 36, 92. 36, 92로 됐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약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가 나온대요. 이게 가예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니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그 다음에 또 니은 돼 있고요. 여기에 만나서 헬륨이 됐대요. 헬륨 2, 3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27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대요. 자, 그럼 여기서 분석해 봅시다. 여기 헬륨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반응 물질은 헬륨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헬륨이 2번이에요. 2번보다 작은 건 1번밖에 없지요. 즉 이거는 수소예요. 수소. 됐죠? 그런데 헬륨과 기억이 합해져서 전체 질량수가 나오고 전체 양성자 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기억은 요 가번의 기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여기 아래쪽 요거를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죠? 이거 더하면 80, 92가 나오죠. 90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90이에요. 동일하죠? 그러면은 기억과 기억이 있는데 여기는 3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1, 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1, 1이라고 하는 물질 수소가 있다면 여기는 1이니까 92가 되지만 여기도 똑같이 기억이 되면은 1, 1이 돼야 되는데 3이 곱해지니까 3이 돼서 92 더하기 3 하면 95가 돼서 양쪽의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량수 1짜리. 자, 그러면 봅시다. 0이 되면 3 곱하기 0 하면 0 하니까 92가 등가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235예요. 여기 계산하면요 233 나와요. 233. 자, 그런데 여기는 3배지요. 여기는 앞에 1이에요. 그러면 1이 되면은 요거 곱하면 3이 돼서 더하면 236 되고 1이면은 더해서 236 되고 딱 맞죠. 따라서 기억은 뭐가 돼요? N, 0, 1인 중성자가 돼야 돼요. 기억은. 자, 그러면 요게 니은이고 요게 기억이니까 기억은 0, 1인 중성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합하면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 1이 돼야 되고요. 합하면 4가 돼야 되니까 2, 2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성자수 한 개 있는 건 수소밖에 없고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중수소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은요. 보기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의 질량수는 2이다. 맞았습니다. 디귿,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왜요? 발생한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이요. 그림 가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인체 내의 이물질을 파괴하는 의료 장비를 인체 내의 이물질을 파괴한대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나는 소음 제거 이어폰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물질을 파괴해요. 중첩해서 진폭이 증가하면서 파괴시키는 거고요. 마이크의 외부 소음이 입력되는 거를 소음 제거 이어폰, 마이크 외부에서 소음이 제거가 된 걸, 소음이 들어온 거를 제거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자체 파장이 만들어지면 되죠. 그래서 상쇄간섭을 일으키면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진동수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동수는 기억. 자,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번에 초음파가 이물질에서 중첩되어 무엇이 커지나 했을 때 진동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의 이어폰은 니은과 즉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켜서 상쇄간섭을 일으키는 거 맞았죠? 그 다음 디귿이요. 가와 나는 모두 파동의 상쇄간섭을 이용한 게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스마트폰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A와 B는 각각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중 하나입니다. A를 보세요. 광섬유에서 A가 진행해 가요. 그 다음에 무선 적외선과 마이크로파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광섬유에서 A가 진행하는 건 빛이 진행하는 거죠. 즉 적외선이 진행해 가요.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가 B로 정보를 송신해요. 마이크로파 송신하죠. 자, 그러면 A는 적외선, B는 마이크로파예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았죠? A가 B보다 진동수가 큽니다. 자, 니은. 진공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전자기파니까 맞았죠. 디귿. A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열해요. 그건 마이크로파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물결파에 대한 실험인데 가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 한쪽에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놓은 후 물을 채우고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키랍니다.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키래요. 유리판이 없는 영역 A와 있는 영역 B에서의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하랍니다. A와 B에서 물결파의 무늬를 관찰하래요. 유리판이 없는 영역이 A. 자, 이거 A는 유리판이 없어요. 유리판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유리판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유리판이 없으면 수심이 깊고 유리판이 있으면 수심이 얕아지죠. 그렇죠? 물이 차지하고 있는 그 두께가 얇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물의 양만을 증가시킨 후 나를 반복하랍니다. 그래서 나의 결과, 유리판이 있는 곳과 유리판이 없는 곳의 결과를 보니까 나의 결과가 자, 이렇게 경계면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A예요. 유리판이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유리판이 있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늬를 관찰하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무늬니까 파면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 파면입니다. 그러면 경계면에 법선을 그리면 파의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원래 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과 수직이죠. 자, 그럼 법선을 그려봅시다. 이게 경계면이에요. 경계면에서 수직인 선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오는 거, 요 수직 방향을 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여기 입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면과 수직대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요게 바로 뭐예요? 굴절각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증가시키고 나서 실험한 결과가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똑같이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데
A의 간격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B는 살짝만 휘었대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법선을 그려요. 법선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 법선에 파면과 수직이 되게끔 파의 진행 방향을 그리면 이게 입사파예요. 자, 입사파, 요게 입사각이에요. 그 다음에 굴절각은 다시 요거를 봐야죠. 이렇게 돼요. 직각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굴절각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결과 및 결론을 보면,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물리량, 즉, 다가 뭐냐면은 물의 양을 증가시켰을 때, 큰 물리량을 따지래요. A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 A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요 놈이 더 크죠. 다에서. 이거는 다 결과물이고, 요거는 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더 큰 거는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는 더 크죠? 맞았습니다. B에서 물결파의 굴절각. 이거는 좁게 굴절됐지만 많이 굴절다죠? 굴절각 커지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하나를 더 찾으래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에서 물결파의 속력. A에서 물결파의 속력 봅시다. V는. 자, V는 F람다예요. F람다인데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나의 진동수나 다의 진동수나 똑같아요. 대신에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죠. 파장은 누가 커요? 요놈이 크죠? 따라서 A에서 물결파의 속력이 큰 거는 다에서 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 니은 봅시다. B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래요. 진동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틀렸고요. 디귿. 물결파의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차이는요. 입사각은 그대로 있는데 굴절각은 이거 잡고 이게 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가 차이는 여기서가 줄어들죠. 됐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한테서 기억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했죠? 네, 6번입니다. 그림은 열기관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태 A에서 B, C에서 D, E에서 F는 등압 과정, 그 다음에 B, C, E, 그 다음에 F, D, A는 단열 과정입니다. 표는 순환 과정 1과 2에서 기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순환 과정 1과 2에서 기체의 상태 변화. 자, 6번 봅시다.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예요. 여기 압력이고요. 이쪽이 부피 그래프예요. 여기가 0이고요. A에서 B 이렇게 갔대요. 이거는 등압이에요. 압력이 동일하죠? 등압 과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2고 여기가 F예요. 2에서 F로 가요. 등압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이 C에서 D가 있어요. C, D 이렇게 가요. 이것도 등압 과정이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상태 변화 순환 1이 뭐냐면 순환 1은 A에서 B로 가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고요. 그 다음에 A로 가요. 즉 요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순환 1. 순환 2는요. 똑같이 A에서 B로 가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가 아니라 E에서 F로 가고 F에서 A로 가요. 요렇게 가는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1순환 과정이건 2순환 과정이건 A에서 B로 가요. A에서 B. 그러면 이거는요.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 에너지 받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흡수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흡수. 자, 그러면은 2에서가 여기서가 여기 1보다 큰 물리량만을 따지래요.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요. 같죠? A에서 B로 할 때 이때 흡수하니까. 동일합니다. 흡수한 거는.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기체가 방출한 열량 봅시다. 기체가 방출한 거. 얘는요, 요만큼 흡수해서 흡수한 열에서 외부에다 해준 일을 뺀 게 바로 방출이죠. 됐죠? 이거 흡수한 거에서 외부에다가 해준 일을 빼준 것만큼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 해준 일, 과정 1에서의 해준 일은 요만큼이에요. 됐죠? 흡수한 열은 과정 1이건 과정 2건 동일해요. 그 다음에 과정 2에서의 일은요, 이거예요. 한 일은. 그럼 과정 1에서의 일과 Q 흡수 빼기 W 과정 2에서 한 일이 바로 Q 방출인데, 어디가 더 많이 외부에다 일을 해줬어요? 요놈이 더 많이 해줬죠? 그럼 외부에다 방출한 일은 작아져야 되죠? 그럼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요놈이 크다는 얘기죠. 즉 1번이 커요. 로마자 1, 순환과정 1이. 따라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이래요. 열 효율은요, Q는 흡수분의 한 일 W죠. 그렇죠? 흡수분의 외부에다 해준 일, 이게 효율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일을 했어요? 요놈이 더 많이 일을 했죠? 됐죠? 요놈이 더 많이 일을 했잖아요. 2가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효율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이요. 표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일부. 자, 7번 봅시다. 양자수가 n equal 2일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3.40 단위는 엘렉트론 볼트요. 자, 그 다음에 양자수 n equal 3, 즉 세 번째 껍질일 때 마이너스 1.51, n equal 4일 때 마이너스 0.85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옳은 설명만을. 진동수가 H분의 1.89 엘렉트론 볼트인 빛은 가시광선이다. 자, 가시광선은요, 발모계열로 떨어질 때죠. 발모계열은 2로 떨어질 때죠. 즉 가시광선은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떨어질 때, 또는 n equal 4에서 n equal 2로 떨어질 때,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나오는 파장이 가시광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떨어질 때 봅시다. 3에서 떨어져요. 이게 높은 상태죠, 에너지가. 그러면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이에요.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51 더하기 3.4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9 나오고요. 9 나오고 5에다가 8 나오고요. 1.89 나오죠. 1.89.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진동수차는 HF죠. 따라서 F는 뭐가 나오죠? H분의 1.89. 자, 이 진동수 가시광선이에요. 왜요? 3에서 2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는 n equal 4일 때가 n equal 2일 때보다 크다. 뭐 전자와 원자핵,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지금 껍질이 있는 거예요. n equal 1,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껍질. 그래서 네 번째 껍질에 n equal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놈이 이놈보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 n equal 2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1.51 엘렉트론 볼트인 광자를 흡수할 수 있다. 자, 봅시다. n equal 3에서 2로 될 때 1.89지요. 즉 거꾸로 하면은 2에서 3으로 될 때 1.89를 흡수해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1은 1.89보다 작은 값이니까 다음 껍질로 이동이 안 되지요.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C와 직류 전원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답니다. X, Y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며 B에는 전류가 흐른답니다. B에는 전류가 흐른대요.
자, 제가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좀 주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며 B에는 전류가 흐른답니다. 가를 볼까요?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있는데 이쪽이 X.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위에가 B고요. 여기가 Y.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가 Y. 이게 C고요. 자, 두 개가 합해져서 다시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직류 전원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직류예요, 직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B에는 전류가 흐른대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B에는 전류가 흐른대요. 그걸 그림 나는 X의 원자과 전자 배열과 X의 Y의 에너지띠 구조를 각각 나타내는 거리입니다. X를 보시니까, 나번 그림에 X를 보시니까 양공이 있죠? 양공이 있으니까 이거는 P형 반도체란 얘기죠. 자, 그럼 X연은 P형이에요. 그렇죠? P형이니까 P형은 플러스에다 연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여야 돼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B에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A에는 무조건 전류가 흘러야지만 회로에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B에 전류가 흐른다는 조건으로 따지면은 P형은 이쪽에 플러스에 연결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Y가 지금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Y는 뭐예요? N형 반도체예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렵니다. 기억. 1번. X는 N형 반도체 P형입니다. 자, 2번.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요. A에는 순방향이 걸려야 B에 전류가 흐르지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A의 X는 직류 전원의 플러스에 연결된 거. 맞았죠? 4번. C의 PN 접합, C 여기 접합 다이오드면 접합면에 양궁과 전자가 결합을 합니까? 자, 이거는 B에 전류가 흐르니까 B는 순방향이 걸렸지만, 그래서 Y가 지금 N-극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C는요, 여기가 P형이 되는데 P형이 마이너스극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역방향이라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접합면에서 양궁과 전자가 결합을 안 하죠. 4번 틀렸고요. 5번. Y에서는 주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전도 띠에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C를 향해 운동한답니다. BC를 향해 운동한대요. 그래놓고 그림 나는 향해 운동하는데 A, B, C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MM이랍니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와 C 사이의 거리예요. A와 C 사이의 거리. 자, 그 그걸 나타내는 것인데 9번 봅시다. 이때 옳은 것만을 찾으렵니다. A가 이렇게 있고요. 라지 M이에요. 얘가 움직여요. 처음에 B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스몰 M인데 B. 요거는 정지 상태였어요. 거리는 4m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C는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8m 떨어져 있어요. 자, A와 C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12에서 8로 돼요. 4, 8, 12인데 여기가 12, 8, 4, 0인데 여기가 1이고요. 12에서 8로 떨어져요. 여기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2, 3, 여기가 3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3으로 가요. 그 다음에
4, 5, 6. 자, 여기 7이라고 합시다. 여기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대요. 자, 그럼 이거 꺾이는 부분을 보세요. 꺾이는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꺾이는 부분이 여기에요. 근데 이거는 A와 C 사이의 거리예요. A, C 사이의 거리. 그러면 A, C 사이의 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처음에는 A가 쭉 움직이니까 일정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일정하게.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꺾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어떤 변화가 생기죠? A와 B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변화가 생기죠. 여기서 A, B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자,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B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B가 움직이다가 A도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 움직일 수가 있죠. 왜요? 거리가 줄어드니까 A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A도 계속 B하고 충돌이 일어났지만 A도 계속 앞으로는 가요. 충돌 후에도. 그러다가 다시 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A가 계속 앞으로 가니까 A와 C 사이의 거리는 계속 줄어들죠. 그러다가 갑자기 늘어나요. 왜 늘어나요? B가 C를 땅 때려주니까 C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B하고 C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2초일 때 B의 속력이 얼마냐? 2초일 때 한번 해볼까요? T 이퀄 1초일 때. 이거일 때 A와 B가 충돌이 일어나요. 됐죠? 이때의 A의 속력은요. VA는 처음에 얼마죠? 처음이 바로 요거죠. 12에서 8로 되는 거. 1분의 4니까 4m/s예요. 됐죠? 충돌이 일어난 후에는요. 충돌이 일어난 후에는 요거죠. 요거. 그렇죠? 충돌이 일어난 후에 A와 C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C는 안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A만 움직이니까 요건 A의 속도란 말이에요. 됐죠? 충돌 일어난 후 A'은 2분의 거리 변화 4. 그래서 2m/s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적용시켜 봅시다. 충돌 전 A의 운동량 4 곱하기 라지 M. B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0이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 A의 운동량 얼마예요? 2 곱하기 라지 M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B의 운동량 M, V, B 충돌 후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되셨어요? 그럼 이거 하면은 2 라지 M이 MVB 프라임이에요. 따라서 VB 충돌 후 A와 충돌한 후에 나타나는 속력은 스몰 m분의 2 라지 M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초일 때 t 이퀄 3에서 7초까지를 봅시다. t 이퀄 3에서 7초까지 A의 상대 속도를 봅시다. 3일 때 꽝 충돌하죠. 그렇죠? AC의 상대 속도를 봅시다고요. V, A에서 바라보면 C의 상대 속도가 지금 얼마냐면은 A와 C의 거리 변화가 이게 상대 속도죠. 따라서 거리는 4분의 4 해서 1이에요. 4분의 4 해서 상대 속도는 1m/s예요. 그런데 V, A에서 바라본 C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 속도 VC 빼기 관측자 속도 이거죠. 그런데 이 A는 바로 요때의 충돌이죠. 그때의 충돌이 바로 이거죠. 2. 됐습니까? 자, 요거가 VC 빼기 요놈이 이거란 말이에요. 나중값. 그래서 2 했을 때 그 값이 1이 나와야 돼요. 1. 상대 속도. 따라서 VC는 얼마 나와요? VC 프라임은 3m/s가 나와요. 충돌 후에 3m/s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초 동안, 얼마냐면은, 1에서 3초 동안, 여기 1에서 3초까지 총 2초 동안이죠. 자, 2초 동안, 즉 1에서 3초까지 진행한 거리는 얼마가 나올까? 진행한 거리는 얼마가 나오죠? 진행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1에서 3초까지 진행한 거리는 요거만큼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땅 쳤더니 요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에서 2초 동안 진행한 거리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8m 나와야 되죠. 자, 왜 8m가 나와야 되죠? B가 2초 동안 8m를 가야지만 C하고 충돌하잖아요. 됐어요? 2초 동안 8m를 가니까 2초 동안에 8m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력이 얼마예요? 2분의 8 하니까 4 나온단 말이에요. 즉 B의 속력 요 놓으면 4m/s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질량 나옵니다. 스몰 m분의 2 라지 m이 4m/s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라지 m은 2 스몰 m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았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보기를 봅시다. 기억 2초일 때 B의 속력은 2m/s. 맞아요? 4m/s예요. 4m/s. 틀렸죠?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 라지 m은 스몰 m의 2배보다 맞았습니다. 디귿 5초일 때 B의 속력은 1m/s이다. 5초일 때 B의 속력은 1m/s이다. 맞았습니까? 5초일 때는 바로 여기죠. 여기. 그쵸? 땅 충돌하고 BC가 여기서 충돌하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적용시켜서 하면 되죠. 자, 그거는 수장에다 해볼게요. BC가 충돌을 해요. 5초일 때는 BC 충돌입니다. 지금 디귿하는 거예요. 디귿 5초일 때 T 이퀄 5초일 때 BC가 충돌한 이후에요. 충돌 후 시간이에요. 3초일 때 충돌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을 적용시켜 보자고요. 충돌 전 B의 질량 M, 충돌 전 B의 속도 4 더하기 충돌 전 C는요 0이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충돌 후 B의 질량 M, 나중 속력 요걸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충돌 후 C의 속력은 얼마였어요? 3이었죠. 3. 그러면 M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요. 됐죠? 따라서 V, B 프라임은 1 나옵니다. 충돌 후 5초일 때 B의 속력은 1m/s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그림은 단색광 P가 외질 X, Y, Z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단색광 P가 X, Y, Z에서 진행하는 모습이래요. 그 다음에 세타 제로와 세타 1은 각 경계면에서 P 입사각도는 굴절각이고 P는 Z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답니다. 단색광 P는 Z와 X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아, 예, 거의 그림처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P가 이렇게 들어가요. 단색광 P가.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제로래요. 입사각이 세타 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놈이 꺾여요. 꺾이는데 여기가 Y, 여기가 Z 매질, 바깥이 X예요. 꺾이는데 이게 꺾여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세타 1이에요. 굴절각이 세타 1이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1이죠. 그쵸? 억각관계니까. 그 다음에 요게
세타 제로 이렇게 간대요. 세타 제로 이렇게 간대요. 아이고, 세타 제로 요게 이렇게 가요. 요게 세타 제로예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일어난대요. 전반사 이렇게 갔대요. 자, 그럼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Z 매질하고 X 매질을 비교하면 굴절률이 어디가 커요? Z가 크다는 얘기죠. 비련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X하고 Y하고 Z를 비교해 봅시다. 자, 요 각하고 비교해보면 요거 입사각, 요거를 세타라고 할게요. 이 세타하고 세타 제로하고 비교해보면 세타 제로가 더 크죠. 그러면 Y가 더 밀한 매질이란 얘기죠. 그렇죠? Y가 더 밀한 매질이에요. 각도가 작으니까. 따라서 Y가 Z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하고 Y를 비교해보세요. X하고 Y. 비교해보면 요놈이 더 크지요? 각도가. 그러면은 X가 더 소환 매질이죠. 그러면 Y가 X보다 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결론 나왔죠.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함께 쓰면은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Z, X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절대굴절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빠르기는요. V, X, V, Z, V, Y란 얘기고. 되셨죠? 자,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P의 속력은 Y에서가 Z보다 빠르다. P의 속력은 Y에서가 Z보다 느리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디귿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 요놈이 문제겠군요. 요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45도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야 되죠? 45도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세타 1이죠? 그럼 이거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90도가 나와야 돼요. 맞죠? 90도예요. 그런데 X죠. 이거예요. 이거니까 여기가 지금 밀한 매질이니까 밀원 매질은 꺾이는 정도가 적어야 되죠. 즉 무슨 얘기냐? 법선과의 각도가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선과의 각도가. 그런데 이거이니까 세타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Z하고 X하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세타 제로예요. 억각관계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세타 제로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세타 제로예요. 그러면 세타 1이 요 각이 45도보단 작아야 돼요. 자, Y에서 X로 가는 경우, 즉 거꾸로 해보자고요. X에서 Y로 오고 Y에서 Z로 가는데 Y에서 X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경우를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Y에서 X로 가고 Y에서 지금 Z로 가요. 이 두 경우일 때 자, 굴절각이 전부 세타 제로예요. 그렇죠? 이 굴절각은 세타 제로예요. 됐죠? 그런데 Y와 X의 굴절률 차하고 Y와 Z 굴절률 차하고 비교해보면요. Y와 Z, Y와 X 어디가 더 커요? Y와 X 여기 더 크죠? 요 사이가 더 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는 Y와 Z가 더 많이 꺾인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Y하고 Z 여기가 더 많이 꺾여요. 그러면 더 많이 꺾였다는 얘기는요, 세타 1하고 여기 세타 2하고 비교했을 때 Y에서 Z로 갈 때가 더 많이 꺾였단 말이에요. 굴절률 차이가 적단 말이에요. 되셨죠? 굴절률 차이가 적다는 얘기는요, 두 개의 물질의 절대 굴절률이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얘기는 이게 그럼 거의 직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꺾이는 게 더 많이 이렇게 꺾여서 나간다는 거고. 됐어요? 꺾였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가 더 이렇게 굴절률 차이가 적어서 차이가 작은 거니까 요거 세타 1하고 세타 2 여기하고 요 세타 1하고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는 똑같은 값이에요. 요 놈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도 차이가 별로 안 생겨서 꺾이는 게 작아지죠. 즉 세타 2가 세타 1보다 더 커야 돼요. 됐죠? 자, 이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타 1과 세타 2가 동일하다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90도니까 동일하다면 세타 1과 세타 2는 45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타 2가 더 커요. 그럼 45도보다 크니까 세타 1은 45도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보기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작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민 가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보시면 그림 가나와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가 용선에 매달려 정지에 있답니다. 정지랍니다. 정지. 자, 11번이요. 가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냐면은 10N이래요. 되셨죠? 그 다음에 10N의 물체가 용철에 매달려 정지했어요. 즉 용철에 10N을 했더니 여기서 어떤 기준점에서부터 이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중력이 작용하죠. mg가 바로 10N이라는 얘기예요. 용철 상수를 k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10N을 매달고 밑에서부터 위로 밀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10N인데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점에서부터 올라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매달려 있고 나에서 용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대요. 탄성력 크기는 같대요. 즉 kx 요거 탄성력 크기는 같대요. 두 개가. 그럼 나에서 손은 물체를 연지 위로 떠받치고 있대요. 나에서. 그럼 나에서 물체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건 아래쪽으로 10N 가야 돼요. 그렇죠? 10N 갔을 때 늘어났으니까 요 탄성력 F kx는 지금 10N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개의 탄성력이 동일하대요. 10N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늘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무게 아래쪽으로 10N 작용하죠. 그러면 위에서 용철이 밀어내는 힘이 10N, 무게 자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10N. 두 개를 합해서 받쳐야 되니까 밑에서 밀어 올리는 힘은 20N이 돼야 되죠. 그래서 물체가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0N,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봅시다. 12번이요. 다음은 전동 스테이플러의 작동 원리랍니다. 전동 스테이플러. 종이 넣으면 자동으로 탁 하니 찍히는 거요. 그의 작동 원리인데, 그림 가와 같이 전동 스테이플러에 종이를 넣지 않았을 때는 고정된 코일이 자성체 A를 당기지 않는데요. 고정된 코일이 넣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림 나와같이 종이를 넣으면 스위치가 닫히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코일이 A를 강하게 당기게 된답니다. 됐죠? 이에 대한 설명만을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자기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그라미 기억이 뭐예요? 코일이 A를 강하게 당기는 거 맞았죠? 니은 A는 반자성체 틀렸죠? 강자성체죠? 당기니까 흘렀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 당기니까 강자성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코일의 전류가 지금 잠깐만요. 코일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니까 위쪽 방향이 N극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A가 당겨지니까 A의 아래쪽 면이 S극, 위쪽 면이 N극.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성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A는 코일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답니다. 나의 A는 코일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자성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까요? 13번에 그림 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수직으로 들어간답니다. 둘 다. 종이면에 고정된 동일한 원형 금속고리 PQ의 중심이 각 영역의 경계에 있답니다. 그림 나는 가의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13번 보시면 자, 여기가 P고 이게 Q입니다. 영역이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자기장 영역 1, 여기는 자기장 영역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나는 가의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를 볼까요? 그래프. 자기장의 세기래요. 자기장의 세기고 여기는 시간이고요. 자, 그런데 자기장의 세기가 3B0 3B0 2B0 B0 그러니까 B0 2B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3B0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자기장 영역 1은 줄어드는 상태고요. 자기장 영역 2는 늘어나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T0, 여기가 2T0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 특징을 잘 보세요. A는 줄어드는데 A가 줄어드는 비율과 B는 늘어나는데 A가 아니라 로마자 1영역에서 자기장이 줄어드는 비율과 이 영역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늘어나는 비율이 절대값은 동일하죠. 기울기의 절대값은 동일하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얘 T0일 때에 대한 설명, 여기일 때의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P 유도 전류는 P 중심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맞는다. 자, 보세요. 여기는 영향이 없고 요만큼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1영역은 줄어들고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못하게 자체 자기장이 그럼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되니까 시계 방향이 되죠.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 Q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죠. 줄어들고 들어가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자체 자기장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죠. 그러면 증가하지 못하게끔 나오게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죠. 유도 전류 안 생겨요.
맞았고요. 니은. 디귿. 1과 2에 의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1과 2에 의해서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크기랍니다. 자기 선속의 크기. 1과 2에서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맞죠? 요만큼하고 요만큼 선속의 크기를 합해준 게 요거는 반절밖에 안 되는 거고. 됐죠? 크기만 따진 겁니다. 방향을 물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귿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현미경 A, B로 관찰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A와 B는 각각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 중 하나랍니다. 사진 X, Y는 시료 P를 각각 A, B로 촬영한 것입니다. A로 촬영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와 B로 촬영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를 보면은 A가 더 폭넓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폭넓게 돼 있으니까 전자현미경이겠죠. 그럼 A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려 합니다. 기억. B는 전자현미경, A가 전자현미경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X는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해요. X가 바로 뭐지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물질의 파동성 맞았습니다. X가 바로 A로 촬영한 건데 A가 바로 전자현미경이니까 파동성을 이용한 촬영 맞았습니다. 디귿. 전자현미경으로 박테리아를 촬영하려면 P를 촬영할 때보다 저속의 전자를 이용해요. 고속으로요. 고속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15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와 Q로 연결하고 C를 손으로 잡아서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15번. B 이렇게 있고요.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 비탈면에 C가 연결되어 있어요. C의 질량은 2m이래요. C. 그런데 이게 지금 정지 상태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C를 가만히 놓은 다음에 놓은 순간부터 C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AC의 질량은 각각 M, 2m이고 P와 Q는 각각 2초일 때와 3초일 때 끊어진답니다. 자, P 먼저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P부터 끊어져요. 그러면 B와 C와의 관계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끊어지면 C만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C의 속력을 나타내는 게 낙원 그래프니까. 자, C의 속력이에요. 여기 C의 속력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2초일 때. 이때가 얼마냐면 4예요.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에요. 3초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초일 때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고. 됐죠? 그럼 C이 두 번 끊어지니까 C의 속력이 두 번 변하죠. 자,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바로 P가 끊어질 때. 자, 이때가 뭐가 끊어져요? Q가 끊어질 때요. Q가 끊어질 때 C만의 속력은 요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얼마 나오죠? 1분의 3 하니까 마이너스 3 미터 퍼 세크. 세크 제곱이 돼야 되죠. 가속도니까. 여기 속력과 시간과의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와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2분의 4 하니까 2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찾아봅시다.
시간대별로 이제 찾아야겠네요. 운동방 정식 세우려면. 먼저 첫 번째. 0에서 2초일 때. 0에서 2초일 때. 요겁니다. 요 때는 아무것도 안 끊어졌어요. 그럼 ABC의 운동방 정식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다 힘 표시를 해봅시다. 비탈면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이게 F.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F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도 비탈면에서는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이거 FC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장력 있어요. 이거를 T 뭐라고 할까요? 1. 그럼 여기도 T1. 여기 장력 T2. 여기도 T2.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초일 때 가속도는 어느 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죠. 됐어요? 그 가속도는 왼쪽이에요. A는 왼쪽 방향이에요. 왜요? 끊어지고 나서 지금 가속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끊어지면은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되죠.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죠. 방향이 바뀌는 게. 그래서 A는 처음에 왼쪽으로, 세 개가 붙었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끊어지고 나서 이게 끊어지니까 B하고 C가 드디어 방향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 봅시다. A는 운동방정 세우면은 M,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얼마로 하래요? 10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10M 빼기 T1만큼의 힘으로 했을 때 R자임 FA인데 A가 2. 왼쪽 방향 움직이는 걸 지금 플러스를 했어요. 그럼 2M이에요. B는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B의 질량을 MB라고 할까요? 이거를 MB라고 해봅시다. B의 질량. 자, B에 작용한 힘은 뭐 있어요? 왼쪽 방향으로 가려는 거 FB. 그 다음에 장력 있죠? T1 더하기 T1.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T2가 당기죠? 빼기 T2 했더니 왼쪽 방향입니다. EMB. 됐죠? 자, C의 운동방 정식. 얘도 왼쪽으로 움직이죠? C는 T2에서 빼기 오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 FC 했을 때 2M 곱하기 가속도 2니까 4M이 나와요. 됐죠? 자, 이거를 다 변변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변변 더하면 없어지고 10M 더하기 FB 빼기 FC, 요게 6M 더하기 2배의 MB의 질량. 되셨죠? 자,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가 끊어졌을 때 운동이 언제냐면 2에서 3초까지예요. 2초 때 끊어지니까 2에서 3초까지 운동이 B하고 C가 이제 운동하는 게 2에서 3초까지죠. 자, 두 번째. 2에서 3초일 때 A는 어떻게 해요? A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방향이 바뀌었죠? A는 오른쪽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C부터 따져볼까요? BC의 운동방 정식을 따지는데 B부터 따질까요? C부터 따질까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B부터 따져봅시다. B 봅시다.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T2에서 내려가려는 힘 FB를 빼주면 되죠. T2에서 FB 빼주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은 지금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지금 처음에는 왼쪽 방향 움직이는 걸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다시 오른쪽 방향을 변화시켰어요.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일 때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야 돼요.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가속도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만 아예 이거 자체를 오른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지요. 그러면은 MB 곱하기 플러스 1m/s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C의 운동은요. 오른쪽 방향 FC 빼기 왼쪽 장력 T2 이거 했을 때 2M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나와요. 됐죠? 변변 더 해볼게요. 이거는 없어지고 FC 빼기 FB는 2M 더하기 MB
B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Q가 끊어졌을 때예요. 세 번째. 즉, 언제냐면 3에서부터 4초까지. 3에서부터 4초까지. A는 어느 쪽이죠? A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요거랑 같은 방향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그러면서 더 빨라졌어요. 왜요? 이거 뚝 끊어지니까 그냥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는 힘, T2는 없어지고 요 힘만 있죠? 그럼 FC가 뭐란 얘기예요? 바로 MA인데 2M 곱하기 A가 얼마예요? 3이죠? 3 하니까 6M 나와요. FC는 6M. 되었어요? 자, FC 6M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6M 빼기 FB는 2M 더하기 MB. 그러면 FB는 4M 빼기 MB 나와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자, 집어넣어서 밑에다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10M 더하기 FB가 요거죠. 4M 빼기 MB. 그쵸? 빼기 FC니까 6M. 은 6M 더하기 2MB. 됐어요? 자, 이거 하면은 넘어가면은 3MB 나오고 3MB는 자, 이거 넘어가면은 14에서 12를 빼니까 2M 나옵니다. 예, 따라서 MB의 질량은 3분의 2 M이란 얘기예요. 3분의 2 M. 되었죠?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4M 빼기 3분의 2 M 하니까는 뭐예요? 3분의 14에서 12에서 10M 나와요. 즉, FB의 크기는 3분의 10M.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 그럼 B의 속력으로 눌렀어요. 이 4초일 때 B. 4초일 때 B의 속력이에요. C는 이거는 지금 C의 속력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4초일 때는요. 여기 3초일 때 끊어지고 나서 B가 움직일 때를 따지면 되죠. 그쵸? 그럼 B가 처음 혼자 운동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이냐? 바로 3이에요. 이때 지금 B하고 C가 같이 움직이다가 끊어졌으니까 B하고 C가 움직일 때 3초일 때 처음 운동하는 거 혼자 운동하는 순간 끊어지는 순간의 처음 속력이 3이에요. B. VB 처음 속력이. 그 다음에 4초가 되면은 VB 나중 속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처음 혼자 움직일 때 혼자 운동하는 순간 속력이 얼마냐면 처음 속력이 바로 3m/s예요. 그래프에 있는 거 됐죠? 이게 바로 VB 처음 속력이에요. 되셨죠? 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FB는 얼마 나왔죠? FB는 아까 3분의 10M 나왔어요. FB는. 자, 그런데 FB는 3분의 10M이었어요. 이게 바로 MA죠? 그렇죠? 이게 바로 MB 곱하기 A란 말이에요. 근데 MB가 얼마였어요? MB는 3분의 2M이에요. 즉 3분의 2MA예요. 가속도가 얼마죠? 이거는 없어지고 5 나오죠. 그렇죠? 가속도는 5m/s 제곱이란 얘기예요. B의 가속도는. 따라서 B의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3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5 곱하기 3에서 4초까지 1이죠. 1초.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8m/s야. 자, 찾아보세요. 4초일 때 B의 속력,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이요.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에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ABC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답니다. 16번. 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게 A도선이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60도랍니다. 60도라면 3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C고요. C도선이고 C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같은 세기의 전류라고 했으니까 그냥 I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B예요. 같은 세기에 또 이렇게 흐르니까 이것도 I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60도래요. 아하, 요게 특징이겠네요. 삼각형을 그리면 정삼각형의 한 각이죠. 자, 그리고 여기 특징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길이. 여기는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P점. P에서부터 수선을 내려요. 요 길이가 같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오면은 요 길이랑 또 같대요. 다. R점이고 여기가 Q점이고. 그래서 수선을 그려요. 다 같대요. 그림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다 같대요. 자, 그 얘기는 여기가 60도고 수선을 그리면 요거는 정삼각형이죠.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 되죠. 그럼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30도씩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도 되셨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를 내리면 여기도 3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C와 A로부터 P, Q, R은 각각 P는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 있고 Q는 B와 C로부터 같은 거리 있고 R은 A와 C로부터 같은 거리 있고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입니다.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P에서 자 그럼 B0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K 상수값 거리를 뭐로 할까요? 거리를 L로 합시다. L분의 전류의 세기 I. 이게 지금 B0라는 얘기예요. P에서 A에 의한 게 요거란 얘기예요. 됐죠? 그때 A, B,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P와 Q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제 비교하래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점 Q. 점 Q에서 봅시다.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BQ는 점 Q에서는요. A에 의한 거 있죠. 그쵸? 근데 B는 이쪽으로 가고 C도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B가 이쪽으로 갈 때 Q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C가 이쪽으로 갈 때 Q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B와 C하고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는 소멸이 돼요. 그럼 남는 건 뭐만 있어요? A만 있죠. 그렇죠? A만 있어요. 따라서 K 거리는 얼마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 얼마예요? 요게 L이고 여기가 30도니까 2L이죠. 2L분의 전류의 세기 I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B0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2분의 1 B0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 R에서 봅시다. 점 R 여기는요 A에 의한 거 이렇게 C에 의한 거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럼 없어지죠. 그럼 누구만 있어요? B에 의한 것만 있죠. 요거에 의한 것만 요 거리 이거 2L 됐죠? 그러면 B R에서의 점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L분의 I 하니까 똑같이 2분의 1 B0 나와요. 그러니까 Q와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맞았습니다. 니은 Q와 R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Q와 R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Q와 R에서 자 Q에서는요 나오는 방향 R에서는요 B에 의한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반대입니다. 디귿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이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B0이냐 디귿이죠. 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 합하면 되죠. A에 의한 거는요 이렇게 가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BA에서도 나오는 방향, CA에서도 나오는 방향이에요.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냥 합해주면 돼요. 따라서 A에 의한 거는요,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 C에 의한 거를 다 합해주면 되는데, A에 의한 거는 K, L분의 I 나오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요, B로부터도 L만큼 떨어져 있죠. K, L분의 I. C로부터는 얼마 떨어져 있어요? 요 C로부터는 2L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K, 2L분의 I. 자, 그러면 이거 B0 더하기 B0 더하기 2분의 1 B0란 뜻이 있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2분의 5 B0예요. 그런데 2분의 B0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17번. 다음은 장난감 활을 이용한 실험인데, 실험 과정 보시면 화살에 쇠구슬을 부착한 물체 A와 화살에 스타이로폼 공을 부착한 물체 B의 질량을 측정하고 비교하랍니다. 당연히 쇠구슬이 무겁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17번. M 쇠구슬의 질량과 스타이로폼 질량 비교하면 분명히 이거예요. A가 쇠구슬이니까 이렇게 나가요. 그래놓고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당긴 활로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켰대요. 동일하게 당긴 활이라는 얘기는 활이 화살에 가해주는 에너지는 동일한 거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게 당겨진 활이라고 했으니까 활이 A와 B에 가하는 에너지는 동일해요. 동일한 에너지, 탄성 에너지를 가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분석해서 A, B가 활을 떠난 순간의 속력을 측정하고 비교하랍니다. 그 다음에 A, B가 활을 떠난 순간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랍니다.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은 각각 속력과 운동량의 크기 중 하나인데 질량이 요놈이 커요. 에너지는 동일하고. 자, 그러면 E는 2분의 1 MA VA의 제곱과 A 물체, 그 다음에 E는 2분의 1 MP VB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는 동일한데 질량은 요놈이 커요. A가 더 커요. 그러면 같은 값이 되기 위해서는 VB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따라서 VA의 제곱보다는 VB의 제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B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B가 더 빠르게 돼 있는 거 니은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니은이에요. 동그라미 니은. B가 A보다 크다. 그러면 기억이 바로 운동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다에서 측정값으로 라를 설명할 수 있다. 다에서 측정값으로 라. 운동량 크기 비교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럼 가능하니까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속력이다? 맞았습니다. 티귿. 활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봅시다. 티귿은요. 충격량은 MAVA하고 MBVB란 말이에요. 됐죠? 되셨죠? 그러면 A가 운동량이 지금 요놈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놈이 더 커요. 이놈이 더 크다는 얘기는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큰 거죠? 그럼 충격량이 더 큰 거죠?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큰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방출된답니다. 표는 A와 B가 각각 측정했을 때 빛이 광원에서 점 P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렵니다. 네,
그러면 18번이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 있고요. 여기 P가 이렇게 있어요. P.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광원에서 P까지 빛이 직진해서 가죠. 그쵸? 근데 여기가 P, 여기가 P예요? 아, 여기 Q, 여기가 Q군요. 여기가 Q, 여기가 P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좌표는 Y,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밖에 사람 B가 있어요. 됐죠? A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A가 바라봤을 때 빛은 광원으로부터 플러스 Y 방향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대요. 됐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2.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T2래요. B가 봤을 때. 그러면 광원에서 Q까지 가요. 광원에서 Q까지. 광원에서 P까지. 자, 아무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렵니다. 빛의 속력은 C고 T1과 T2를 비교해보면은 T1이 더 크다. 봅시다. 자, A 입장에서 봅시다. A 입장에서 A는 광원과 같은 기준계에 있죠. 같은 기준계에 있으니까 A 입장에서 P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2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입장에서 2배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시간이 2t만큼 걸린 거예요. 여기는 t만큼 걸리고 t1만큼 걸리고 2t1만큼 걸리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긴 거죠. 그렇죠? 같은 기준계에 있으니까 요 길이가 더 길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해보면 요 길이가 더 길어요. 되셨죠? 요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러면 A 관성계에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A 관성계, 얘가 봤을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ECT1보다 작다? 자, 여기 거의 시간이 ET1 걸렸죠? 그러면 거리 S는 V 곱하기 T 해주면 되니까 V가 C 곱하기 T가 ET1. 그러면 ETC1이 돼야 되죠. 같은 기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이요. B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B의 얘가 봤을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CT2이다 라고 했죠. P 사이의 거리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T2만큼 걸렸죠. 광원에서 P까지. 얘가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가 T2만큼 걸렸단 말이에요. T2 됐죠? 그러면 CT2가 돼야 돼요. 멈춰 있다면. 그런데 얘는 우주선은 앞으로 가죠. 그러면 실제 거리는 요거보다 수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그런데 지금 수축이 일어나는 것처럼 수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거리는 이거보다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리는 그래서 CT2이다 했기 때문에 틀려요. CT2보다 커야 됩니다. B의 관성계에서.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1번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B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CT2보다 작다. CT2. 자, 광원과 Q 사이. 얘가 측정했을 때가 T2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의 거리는 CT2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빛이 가는 동안 Q는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Q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이 빛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 거리가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리가 CT2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이거보단 작아야 되죠. 따라서 CT2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네요. 자,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까? A의 시간이 B보다 느리게 가야 되죠? 틀렸고요. 자, 그럼 1번은 T1과 T2를 비교해보면 T1이 더 크다?
자, 지금까지 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T2가 더 크죠. 그쵸?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네, 1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이요. 19번 봅시다. 19번. 그림 가나와 같이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화 P를 각각 X = D와 X = D에 놓았답니다. 가본 그림이 -2D에다가 고정시켰대요. A. P고 -D. 이거는 -2D. 자, 이게 B고요. 이게 0. 아, 여기는 D입니다. 그냥 D고요. 이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 2D 지점에 C가 있어요. 이게 가번이에요. 이게 P고요. P가 -D인 지점에 있어요. 나는요 똑같은데요. A 있고 플러스 -2D 지점에 있고요. 대신에 여기는 없고 B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는데 가운데 여기에 P가 있어요. D 지점에. 여기는 0이고 그러면 여기가 -D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P 지점을 그러니까 -D에서 플러스 D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와 C가 P에 작용한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은 가에서 나에서 같다. 그러면은 전하의 성질도 따져야 되고 하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와 나에서 P가 받는 전기력은 모두 0입니다. 여기서 F 넷 요거는 0이요. 여기도 F 넷은 알짜 전기력은 0이랍니다. 요게 힌트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A는 양전하, A와 C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답니다. A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대요.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C의 전하량도 절대값은 Q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되겠어요? 이걸 Q라고 하면은 이것도 Q가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자,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QA의 전하량과 Q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요. QC, QA 이렇게 표기하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거를 Q라고 하면은 같은 거예요. 부호는 다를 수 있고 크기는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C가 음전하예요. C가 마이너스이면, 자, 이때 1번 C가 마이너스이고 P가 플러스이면 그림 가에서 F, A가 P에 작용하는 거는 P가 플러스예요. 밀어내죠.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C가 P에 작용하는 거는요. C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잡아당기죠. P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했으니까 이것도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A와 C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게 알짜임이 0이라고 했으니까 B가 왼쪽으로 밀어내야 되죠. 그런데 P를 플러스라고 가정했으니까 B가 밀어내기 위해서는 B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B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 경우에 나에다가 이제 적용시켜봐야죠. 이 경우 나에서 P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그렇죠? F, A, P는 오른쪽 방향. F,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플러스였죠? 가 A에서.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것도 플러스가 되니까 또 오른쪽이죠. 그러면 F, B가 P에 작용한 것도 오른쪽. 그럼 이거는 뭐예요? F, R자 힘이 0이 아니란 얘기죠. 조건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탈락. 이 경우 탈락.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이번에는 C가 마이너스이고 P가 마이너스라면 2번 P가 마이너스면 가에서 F, A와 P와의 관계는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P가 마이너스이면 A는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P를. 이거는 왼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F, C와 P와의 관계는요. C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C가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그러면 또 왼쪽으로 밀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왼쪽이에요. 그러면 A와 C에서 왼쪽으로 미니까 이게 R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죠. 근데 P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B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됐죠? 그럼 이때 B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나에다가 적용시켜야 돼요. 이 경우 나에서 F, A가 P에 작용하는 건 왼쪽 똑같죠? 그 다음에 F, C가 P에 작용하는 것도 왼쪽이죠. 그쵸? C가 마이너스라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왼쪽으로 작용해요. 그러면은요 B는 플러스였어요. B가 플러스면은 P가 마이너스니까 또 왼쪽이죠. 이 경우 F, B가 P를 하는 거는 왼쪽이에요. 따라서 다 왼쪽이니까 이거는 R자 힘이 0이 안 나와요. 이것도 탈락. 됐죠? 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지금 탈락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C가 이번에는 플러스인 경우. C가 플러스인 경우. 두 번째. 만약에 C가 플러스이면 가에서 C가 플러스이고 첫 번째 P가 플러스이면 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가에서 P가 플러스, C가 플러스예요. 자, F, A가 P에 작용하는 거는요. P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밀어내죠.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F, C가 P에 작용하는 거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면 얘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밀어내죠. 왼쪽이에요. 그런데 누가 커요? F, A와 P가 간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F, C와 P 간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누가 커요? 전하량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거리가 먼 놈이 작죠. 즉, 요 놈이 더 커요. 즉,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 더 커요. 그러면 A와 C에서는 P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R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B는 왼쪽으로 밀어야 되죠. 그런데 P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B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B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자, 이걸 이제 나에다가 적용시켜야죠. 이 경우 나에다가 적용시켜요. 나에서 F, A가 P에 작용하는 건 오른쪽, F, C가 P에 작용하는 건 왼쪽. 그렇죠? 근데 F, A가 P에 작용하는 것하고 F, C가 P에 작용하는 거 비교해보면 지금 이때는 C가 작용하는 게 더 크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R자는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됐어요? 그럼 B는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P도 플러스고 오른쪽으로 되죠? 그쵸? B가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돼서 따라서 F, R자 힘 0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 자, 그럼 이땐 등호 뭐예요? 부호가 A 플러스였죠? C 플러스였죠?
B 플러스였죠. 다 같아요. A, B, C가 다 같을 때예요. 다 같은 극성을 갖는 전화일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해야죠. 2번. 이번에는 P가 마이너스예요. P가 마이너스이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이때 가에다가 먼저 적용시켜야죠. 가에다가. 자, 가에서 P가 요게 마이너스예요. 요게 마이너스. 그럼 가에서 A가 P에 작용하는 힘. A가 P에 작용하는 거는 왼쪽. 그 다음에 F, C가 P에 작용하는 거. C는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잡아당기죠. 이거는 오른쪽. 그런데 F, A가 P에 작용하는 힘과 F, C가 P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보면은 요놈이 가깝지요. 가에서는. 이게 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B는 오른쪽으로 당겨야 되니까 B는 플러스 극이 돼야 돼요. 따라서 B는 플러스가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나에다가 적용시켜요. 이거를 나에다가 적용시켜요. 나에서 똑같이 하면 나에다가 적용시키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했어요. F, A가 P에 작용하는 거 왼쪽, F, C가 P에 작용하는 건 오른쪽. 그런데 이때는 F, A, P의 크기보다 F, C, P의 크기가 더 크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러면 A와 C에 의해서는 P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B가 지금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F, R자 힘은 0이 가능해요.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P의 극성이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상관없이 A, B, C는 동일하게 플러스 극성이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봅시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와 C가 P에 작용한 전기력 합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가에서는, 자, 두 번째 경우니까 요걸 따져야 돼, 요거. A와 C가 작용한 거 합하면은 이거는요, 오른쪽. 이거 합하면요, 이거는 왼쪽. 그쵸? 같지가 않아요.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C는 양전하이다? 맞았죠? 다 같은 극성. 그다음에 디귿, 전환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전환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B가 A보다 작죠. B가 A보다 작죠. 왜요? 합해서 R자임이 0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것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합해서 남아도는 거 가지고 요거란 말이에요. B가 작용한 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전환량은 작아져야 되죠. A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올리고, 이거 다른 거에다 합시다. 20번, 마지막 20번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에 연결된 용처를 원래 길이에서 3의 1만큼 압축시켰대요. 압축시켰으면은 감소한 거죠. 마이너스, 늘어난 길이가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네. 압축시킨 후 A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M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A, B가 직선 운동하여 각각 7일만큼 이동한 후 4일만큼 되돌아와 정지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압축시켰어요. 용철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어요.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P점이에요. 여기가 Q점이고요. 3일만큼 압축시켰다고 했으니까 이게 기준점이네요.
요게 기준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3L, 그 다음에 4L, 여기까지 갔대요. 여기가 R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요. 요 놈이 B에 연결되어 있는데 B의 질량은 M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탁 놨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됐고요. A가 Q점이 왔어요. 기준점으로. 여기가 P점이고요. 3L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R점인데 4L, 여기가 R점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R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이쪽에 온 거예요. Q점에 멈춘 거예요. 되돌아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M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구간 P에서 R까지,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이동할 때 각 구간에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R로 됐을 때 손실이 7W, 7W 손실. 그 다음에 R에서 Q로 갈 때 4W 손실이래요. 이거 두 개가. 그럴 때 W는 얼마냐? W를 MGL 형태로 나타내라 이거지요?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먼저 압축시켜다 딱 나서 P에서 R로 갈 때 봅시다. 첫 번째, P에서 R일 때 표로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하고 A하고 B하고의 운동 상태를 표로 한번 해봅시다. P에서 R로 가는 겁니다. 그때 포텐셜 에너지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 있을 거고, 그래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죠.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7W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R이 있고,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R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됐죠? 자, 그러면 P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죠. 멈춰 있었으니까. 근데 압축시켰으니까 뭐 한 거예요? 2분의 1 K 3L 제곱만큼 뭐 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이거 감소. 포텐셜 에너지 감소. 압축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정지고. R로 가면 다시 또 순간 정지죠. 그러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는 0이겠네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심에서부터 기준점에서부터 4L 늘어난 거죠. 그러면 2분의 1 K 4L 제곱 증가해요. R점에서는. A는. 그 다음에 B는요. 얘는요. 계속 감소하죠. P점에 있을 때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멈춰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은, 기준점으로 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내려와요. 얼마큼 내려와요? 7L만큼 내려오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mg 7L만큼 감소해요. 되셨죠? 자, 그럼 이거는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감소 증가지요. 그러면 증가가 플러스니까 2분의 1, 4의 L에 제곱하면은 2분의 16L 제곱이에요. 그러면 16에다가 4, 16.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해봅시다. 2분의 16KL 제곱 빼기, 감소니까 빼기입니다. 2분의 1, 2분의 9, 3L이니까 KL 제곱 하면은 2분의 7 KL 제곱이에요. 됐죠? 자, 요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W 손실이라 그랬죠? 감소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감소했다는 얘기는요? M7M
MGL 여기에서 이거를 뺐을 때가 7M7W라는 얘기죠. 감소한 양. 이건 증가한 양이고 이건 감소한 양인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감소해서 증가한 거 뺐을 때 나머지가 감소한 거 아니에요. 손실된 거 아니에요. 그쵸? 빼기 2분의 7 KL 제곱이 7W. 자, 이거를 넘겨야 될까요? 그럼 7 다 약분돼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은 MGL만 남고 넘기면은 MGL은 2분의 1 KL 제곱 더하기 W 나와요. 하나가 나왔습니다. 실익이 맞는지 틀린지 일단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R에서 Q로 가요. 그때 다시 또 표를 그려봅시다. A, B 있고 R에서 Q로 가요. R에서의 포텐셜 운동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0. 정지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Q로 가요. Q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A는 얼마가 돼요? 다시 4일만큼 가는 거죠. 그쵸? 그럼 늘어났던 게 이제 4일만큼 감소가 되죠. 되겠어요? 그러면 2분의 1 K 4L 제곱만큼 감소해요. 감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운동 에너지는 Q에서도 마찬가지로 0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합하면은 4, 4, 16에 반절 나오니까 8KL 제곱 나와요. 이건 감소예요. 감소. 그 다음에 B는요. B는요. 이쪽으로 왔다가 7L만큼 아래로 내려왔다가 4L이 외쪽으로 갔으니까 4L만큼 다시 올라가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부터 4L만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죠. 4L만큼 즉 mg 4L만큼 증가를 해요. 됐어요? 자, 그런데 R에서 Q로 갈 때 4W 감소라고 했잖아요. 4W 감소라고 했으니까 감소한 양 8KL 제곱에서 늘어난 거 빼기 4MGL 했을 때가 바로 4W라는 얘기죠. 감소한 거. 그러면 요놈하고 이제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을 하는데 약분합시다. 2KL 제곱 빼기 MGL이 W. 근데 뭘 하는 거죠? W를 MGL 형태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서 더해봅시다. 그러면 4를 하면은 2배의 KL 제곱 더하기 4W는 4MGL. 변변 빼요. 아래에서 위를 빼봅시다. 그럼 이건 없어지고. 그쵸? 그러면 4W 더하기 MGL이 4MGL 빼기 W예요. 넘어가면은 5W는 5MGL. 4배를 해야 되는데, 어이구, 죄송합니다. 4배를 하면은 여기가 4MGL 나오죠. 2K 4W가 이거니까, 잠깐만요. 내가 뭘 했죠? 자. 여기서 나온 거는 8 요거였어요. 요거 약분하면은 2 요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다가 4를 하니까 2에다가 2 4W 이게 4W 그 다음에 4MGL. 이거 연립이 또 잘못됐나요? 헷갈립니다. 그냥 놓고 할걸. 다시 해볼게요. 막판에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자, 아무튼 요거예요. 요거 나왔었고, 이거랑 요놈이랑 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놈이랑, 그러면은 여기는 8이니까 8KL이니까 16을 여기다 16을 곱해봅시다. 16을 곱하면 먼저 이걸부터 쓸게요. 8KL 제곱 빼기 4MGL
2, 4W. 그 다음에 여기다 16을 곱하면은 16 KL 제곱. 그 다음에 16 곱해서 이걸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마이너스 16mgl. 그 다음에 여기다 16을 곱해서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W. 네,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아, 이거 16이 아니라 8이죠, 8. 16 곱하면 2분의 1에서 8 나오죠. 자, 이거를 변변 빼줘요. 그럼 없어지고, 여기는 12mgl 나오고, 여기는 빼주면 20W 나오고, 따라서 W는 20분의 12니까 얼마 나오죠? 20분의 12 mgl이니까 약분하면은 4345 5분의 3 mgl 나옵니다. 자, W가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네, 4번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있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 1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